안녕하세요. 그래도 두 번째라고 좀 낫네요. 제 저번에 적응을 좀 했걸랑요. 저 무슨 운동 하시나요? 저는 헬스합니다. 이거 질문을 읽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버퍼가 있어서 질문을 안 읽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교육을 받았어요. 그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아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여기 조명을, 방의 조명을 너무 세게 켜놓은 거예요. 메이크업은 아침에 했고 퇴근하고 안 지웠어요. 지금 약간 입술 발랐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팀원이 그 요새는 방송을 그렇게 막 집에 불을 환하게 켜고 안 하고 이렇게 어둡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앞에 불만 켜놓고 지금 뒤에는 꺼봤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앞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엄청 페인인데. MBTI 저는 ESFJ고 남편은 아빠는 INFJ예요. 저희 둘 다 엄청 F라서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니 인스타 보면은 다 저 T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엄청 F예요. 오늘 라방 헤메코 해야 되는데 이건 출근 헤어입니다. 출근 헤어 메이크업에다가 네. 벌써 50명이나 들어오셨군요. 제가 저번에 라방을 그 사전 공지를 안 하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다가 미리 올린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라방 했었다고 저희 그 팀의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막 후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뒤에 불도 꺼야 되고 그러면서 막 다른 레퍼런스 참고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이한이 어머니 아버님 두 분 어떤 일 하시는지. 저는 게임 회사 다니고 남편은 광고 회사 다닙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를 받았거든요. 그 팀 워크샵으로. 제가 원래 사실 추구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카일리 제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벽돌립 바르고 태닝하고 막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퍼스널 컬러 받았는데 그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싹 바꿨어요. 그 볼터치도 바꿨어요. 좀 약간 핫한 스타일을 원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퍼스널 컬러에서 뭐 같은 톤을 가진 여자 연예인의 뭐 워스트 메이크업과 베스트 메이크업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워스트 메이크업이 너무 제 평소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원들도 되게 빵 터졌어요. 남편이랑 몇 년 연애했냐면은 연애하고 1년 반 있다가 결혼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앞에 조명이 여기 제 화장하는 창고여가지고 앞에 조명이 있어요. 그 뒤에는 끄고 앞에만 켜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도 아니 보면은 되게 놀래요.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아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혹시 아니 엄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 캠핑 장비랑 제 화장대랑 각종 것들이 있는 창고입니다. 전 화장을 창고에서 해요. 네. 헉, 세상에. 근데 사실 제가 맨날 아침에 운동을 가가지고 밤에 10시 전에 자요. 근데 10시 전에는 아니도 항상 깨있으니까 이렇게 저 라방을 되게 옛날부터 그냥 하고 싶었거든요. 좀 말을 하고 싶고 그때 제가 댓글을 잘 평상시에 못 다니까 그리고 또 아니 계정에다가 제가 막 나대면서 댓글 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뭔가 딴 계정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일찍 자야 돼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좀 해볼까 이러고서는 이제 하는 거예요. 별 목적은 없어요. 아니 글씨는 또래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팀원들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라방 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방송 한 번만에 무리 일으켜서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술 먹고 갑자기 라방 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웃겼어요. 그 남편은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고. 음. 음.
질문이셨는데, 일단 제가 오늘 아젠다를 몇 개 정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주제를 안 정하니까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젠다를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셔도 돼요. 인사하신 분이 있었어요. 엄청 놀란 게 제가 그 강남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아니 계정에 사실 그때 얼굴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그 어떤 분이 제 목소리만 듣고 뒤를 확 도시더니 아니 엄마냐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아니는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와서 집에서 떼쓰다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첫 번째로는 아니의 말 성장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점. 그거를 좀 저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타고난 게 클 수도 있는데 나름 저희가 노력한 게 있어요. 일단 결혼설 이따가 아젠다 2번이에요.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1년을 했어요. 출산휴가 합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아니 이제 영세 때 그때 이제 집에서 아이랑 같이 지냈는데 그때 우선은 하루 종일 생으로 놀아줬어요. 미디어를 아예 하나도 안 보고 그 1년은 아예 생으로 놀고 그리고 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들려주고 그런 게 좀 도움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미디어는 제가 좀 겁났던 게 한번 아니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너무 넋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거의 혼이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미디어는 갑자기 좀 무서워져서 미디어는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하루 종일 놀이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놀이하는 게 진짜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그 라포 형성이 될 때까지는 같이 좀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으로 노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나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얘가 깨있을 때. 뭐 공 가지고 놀아주고 양말 말아서 놀아주고 그렇게 계속 놀고 그리고 애가 그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말 시키고 뭐 혼자서 생쇼하는 거죠 앞에다가. 네. 그리고 좀 다른 분들도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유아어를 안 썼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일부러 그런진 않았는데 저희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되게 오그라드는 거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했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맘마 먹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너무 서로 약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아어를 아예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옛날 영상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막 그 애기 말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어를 아예 안 썼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빨리 말을 좀 트게 하는데 도움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니 앞에서 저희가 대화를 진짜 많이 하니까 그 대화를 좀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도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꼭 지키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한테 멀티태스킹을 아예 안 시켜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미디어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는 한 번도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미디어를 보여준 적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도 많이들 보거든요. 그 이동할 때도 핸드폰이나 패드로 많이 영상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아예 지금보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차 타고 가는 건 진짜 힘든데 칭얼거리고 이러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좀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힘든 거를. 그래서 뭐 노래도 계속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뭐 카봇 같은 거 아니 그 고리나 박사도 카봇에 나온 거거든요. 그 카봇 같은 것도 집에서는 이제 잠깐 보여준 거를 뭐 어린이집 가는 길 미디어 이제 노출하기 시작했을 때 집에서 뭐 어린이집 가는 길이나 뭐 돌아오는 길에 그 오늘 본 영상을 소리로 되게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찾아서 그냥 소리만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듣다 보니까 막 외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영상은 지금은 솔직히 막고 있진 않거든요. 막고 있진 않은데 근데 보다가 이제 그만 보자 이러면은 끊을 정도로 뭔가 딱 규칙 정해놓고 봐요. 차에서는 그냥 안 심심해요. 근데 애가 저는 차에서 그 패드에만 시선 고정하고 있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 키우시는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차에서는 같이 뭐 얘기를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좀 창밖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엄청 멀티태스킹을 하거든요. 근데 멀티태스킹 엄청 많이 하는데 머리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 주변이 진짜 많이 늘어난 거고 멀티태스킹 엄청 많이 하고 회사에만 있다 보니까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좀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는 최대한 멀티태스킹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TV 보다가 뭐 간식 먹으러 오면은 그러면은 간식을 먹을 땐 TV 정지시켜놓고 그 간식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질문이 있었는데 미디어 노출은
네, 미디어 노출은 만 한 살 지나고 한 것 같아요. 만 한 살 지나고부터 했고, 그리고 뭐, 완전 영세 때도 미디어 노출을 뭐 아예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아기 상어 같은 거 가끔 보여주기도 할머니 집 가면 사실 제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 가끔 본 거 말고는 없고, 만 한 살 지나서는,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카봇 막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카봇 자기가 좋아서 보는 거는 엄청 막 잘, 익히고, 그래서 뭐 갑자기 대사도 막 외우고, 근데 이제 조금 후회되는 거는, 아니가 카봇을 되게 일찍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어린이 콘텐츠가 뭐가 몇 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아니가 카봇을 좋아하길래 그거를 보여줬는데, 이게 약간, 지금 아니 정도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영어 가르쳐주고 싶어서, 뭐 페퍼피그라든지 넘버블락스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유치해서 안 보는 거예요. 카봇은 내용이 진짜 저도 재밌거든요. 어떤 때는 아니 잘 때 남편이랑 저랑 카봇 본 적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 근데 육아휴직 때 그렇게 생으로 노는 게 엄청 힘들어요. 뭐 카봇 근데 이제는 자기 싸우는 거 안 본대요. 그래서 공주만 봐요. 티니핑이랑 이런 거. 그리고 애가 볼 때 같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애만 보고 저희는 딴짓하고 이런 것보다 같이 많이 봐서 저희도 카본 내용 다 알아요. 그 티니핑도 내용 되게 많이 알고 저희는 같이 봐요. 운동하고 계시나요? 금요일 저녁에? 이 밤에? 네, 그래서 아니가 갑자기 말하고 너무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 웃겨요. 아니가 말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같이 말 엄청 많이 대화 많이 하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산후우울증이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은 하루 종일 애랑 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애는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 시간이 뭐 7시면은 진짜 무슨 4시부터 나가서 기다렸어요. 산책하면서. 그냥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는 아빠부터 한 것 같아요. 혹시 제 체지방 얘기하신 건가요? 부자?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엔 정리하면은 제가 사실 이거 좀 써왔거든요. 까먹을까봐. 그래서 육아휴직 때 생으로 놀아주고 노래 같은 거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미디어 없이 이제 뭐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애 앞에서 대화 많이 한다. 그리고 차에서 어떤 사운드로 대사 같은 걸 들려준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번 아젠다가 끝났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안 해보고 저 약간 뭔가 회의 같은 것만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엄청 어색하진 않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근데 저 오늘 금요일이라서 진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막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남편한테 같이 할래?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이러면서 진짜 아이랑 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냥 화상회의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빨래하고 있어요. 저 MBTI는 ESFJ고 남편은 INFJ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E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요. 약속도 없어요.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영어교육과예요. 그래서 지금 직업이랑은 좀 안 맞는데 영어교육과에 나와서 영어랑은 조금 친숙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게임 회사에서는 사업하고 있어요. 사무직이죠. 그리고 오늘 아니의 TMI. 오늘 아니는 아니가 지금 성장통이 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고 밤에 자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때 좀 다리 아파하고 막 그래서 마그네슘을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 ESFJ의 영어 교육과시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1번 아젠다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남편이랑은 1년 반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알던 친구예요. 원래 한
이한이 이름은 제가 안씨라서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연애 스토리를 저번에 방송을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남편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저번에 할 때. 대학교 출신 아니에요. 고향 친구예요. 그 원래 고향 친구여서 별로 안 친했고 그냥 명절이나 이럴 때 왜 고향에 모이잖아요. 그때 가끔 보는 사이였고 그래서 그냥 가끔 만나면 그 무리에서 같이 뭐 진짜 먼 테이블 먼 자리에서 뭐 술 마시고 이런 사이였는데 근데 사랑까지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말이 잘 통하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코드가 좀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은 약간 딱 자기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약간 좀 다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조금 싸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뭐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여사친이어도 전혀 뭐 배려도 안 해주고 아예 관심도 없고 여지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였고 저도 그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보는 애들 중에 이제 있었어요. 싸늘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싸늘한 게 이제 뭐 무섭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다정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보통은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은 저희 남편을 만나는 그 무리에 남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약간 배려를 좀 많이 해줬는데 제가 거의 홍일점이어서 근데 남편은 전혀 저를 배려해주지 않고 문도 막 안 잡아주고 쌩 지나가고 그리고 뭐 하여튼 딱히 뭐 여자애라서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여지를 안 줘서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분 안 잡아준 거는 저는 되게 그 모습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약간 뭐 무개념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건 기본 예의 아니니?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꽂혔냐 막 이런 얘기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되게 전 괜찮게 생각했어요 남편을. 근데 이제 나중에 둘 다 솔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헤어졌고 그 다음에 남편이 헤어졌는데 남편이 막 그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헤어졌다는 얘기하면서 나 이제 누굴 만나 말면서 날 만나줄 사람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걔를 너무 괜찮게 생각했으니까 아니 너 진짜 매력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 옛날부터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그때 좀 술 취해가지고 손을 왜 모르겠어요. 손을 잡았거든요. 걔 손을 막 잡고 그냥 너 진짜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 솔직히 그냥 손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약간 제가 고백한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저는 약간 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한테 거의 뭐 사랑 고백을 했다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고 손 한번 잡은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연락을 그때 막 주고받았어요. 근데 얘가 원래 평소 때는 저랑 친구인 지 몇 년 훨씬 넘었는데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연락하면서 제가 그때 지방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 있었는데 걔가 막 장거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백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얘 너무 나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나쁘지 않아서 그래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썸을 타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그냥 제가 손잡아서 좀 놀래서 마음이 끌렸나? 그냥 저를 되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이 막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호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들이대니까 좋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남편이 그때 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고 크지 않았고 이제 저는 지방에 있고 저희 그 고향에 있고 그 남편은 서울에 있어서 항상 이제 서울에서 약간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썸을 탔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썸이었어요. 손도 안 잡았어요. 손은 술 마실 때 제가 잡은 거 말고는 손도 안 잡고 근데 같이 뭐 전시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뭐 맥주도 먹고 막 이랬는데 너무 이게 나 서울까지 왔는데 이게 썸이야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얘는 나랑 뭘 하고 싶은 거지? 막 이렇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술 먹다가 약간 좀 삘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그때 다 성인이니까 안 사귀었어요. 아니 저는 약간 이 관계를 진전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술을
차가 끊길 때까지 마신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저는 강원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얘가 자기네 집에 재워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의 연애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재워줄 줄 알았는데, 얘가 너 지금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서울인데, 집이 강원도인데, 서울에서 갑자기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택시를 타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10만 원 주고, 그때 당시. 2010 몇 년에. 그 집에를 택시 타고 왔는데 갑자기 술이 막 깨면서 뭐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매너인 건지 아니면은 제가 너무 몸서리치기 싫어가지고 저를 데려다 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서는 약간 좀 얼빠졌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너무 뭐 배려 지켜주고 싶어서고 하나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런 남자가 어딨냐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저를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저를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그 강원도로 데려다 줬으면은 그러면 그럼 우리 집에서 재울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그날 20만 원을 썼어요. 그 택시비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나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배려인지 아니면은 노관심이었는지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연락이 좀 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연락은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자를 막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 그러면은 그만하자. 근데 그때 좀 되게 적극적으로 엄청 들이댔어요. 제가 근데 나 만나보면 진짜 괜찮은데 너 후회 안 하겠냐? 말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이제 남편은 뭔가 그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냥 그때의 썸은 그리고 근데 술만 먹고 손은 한 번 잡았어요. 제가 그 처음에 손 잡은 거 한 번 잡고 술만 먹고 그냥 택시비만 날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거 얘기 너무 긴데 좀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이게 일부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럼 됐다. 너가 너무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때려쳐. 이렇게 나중에 너무 저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됐다고 하고서는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겹치는 애들이 많잖아요. 겹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걔네 집에서 놀게 됐어요. 근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름에. 그러니까 겨울에 그런 썸이 걔 망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걔네 집에 가서 놀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매일 일기를 써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 라방을 안 볼 거래요. 남편은 매일 일기를 써요. 짧게라도 오늘 뭐 했다 이런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가 메일을 쓴다는 메일에다 그 일기를 매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걔네 집에 갔는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 막 다 뻗어 있고 근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그 나랑 썸 탈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나를 집에 데려다 줬을까?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이러면 안 되지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정말 제가 이 말 하면서도 진짜 제가 이 말을 다른 술자리 같은 데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일기장을 열었는데 저랑 만날 때 뭐라 했냐면은 안서정 딴 애들 괜찮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뉘앙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텍스트가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돈만 많이 쓰고 막 뭐 별로다 말면서 막 그때 택시비 냈을 땐가 봐요. 그래서 막 되게 그때 막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전혀 막 안 생긴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물론 손은 제가 잡았지만 그게 고백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나한테 지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뭐 장거리 어쩌니 막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돈만 많이 쓰고 별로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써놓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돌려줘 이러지 않았고요. 너무 웃겨. 근데 이제 너무 그때 화가 나서 근데 일기장 봤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에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제 너네 있을 때 나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효성 있으면 나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소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걔 별로니까 나 이렇게 있으면 나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남편을 한 6개월 정도 안 봤죠. 그때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저는 사실 마음에 들면은 되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도 남편한테 그냥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 보이고 연락하고 장거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얘가 마음에 드니까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저는 막 야 한번 만나봐 나 진짜 괜찮아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거기다가 막 돈 아깝다고 막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돈 아깝다고는 안 했지. 돈만 많이 쓰고라고 써 있었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남편을 안 봤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에 오게 됐어요. 그 회사를 들어오면서 서울에 오게 된 어느 겨울날 그러니까는 그 사건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때였어요.
그 최초 썸 사건 이후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막 그때 이사해가지고 짐 정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진짜 자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 서울 왔다며?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한 반년 넘게 만에.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싸늘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는 이제 그 나쁜 애가 저한테 자기 무슨 밴드 공연 그게 있는데 뭐 같이 보러 갈래?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약간 인디밴드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나쁘지 않지 우선은. 그리고 이제 제가 얘를 좀 봐야지 저의 감정이 좀 상한 게 풀렸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낀 친구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고 그 공연을 봤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제가 그 썸 탈 때도 손 한 번을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아예 터치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여지를 진짜 주지 않아요. 막 겨울에 그때 썸 탈 때 겨울에 진짜 완전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주머니 손 꽂고 막 걸어다니고 저를 하나도 배려해주지 않고 손을 잡아줄 법도 한데 썸 타는 사이면은 완전 노터치 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그날 인디밴드 공연 보러 가서 약간 제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비 맞아요. 얘 진짜 선비예요. 옛날에 별명 선비였어요. 선비. 근데 약간 어깨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연 때 막 이렇게 서서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깨를 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날 만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졌다니까 이상한데 어깨를 이렇게 터치를 뭔가 한 거죠. 뭔가 얘 심정이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쩔 거야 넌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사실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제가 오늘 썰을 풀려고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제 어깨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왜 이제 와서 왜 이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막 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냥 버스 같이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어쨌든 걔가 이 정도로 하는 게 썸 탈 때도 안 그랬는데 뭔가 노력하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밉다고 얘기는 했지만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명절 기간에 인사는 아니고요. 그냥 그 동네가 맘만 먹으면 도보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서 미워 좋아 뭐야.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그 명절 때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그러니까 근데 그 맨날 만났는데 또 뭐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를 만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나보고 그러면은 왜냐면 저는 미운 마음이었는데 자기가 마음을 돌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고백을 안 하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관계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저번처럼 또 이런 거 아니야? 이래서 제가 왜 다시 연락했냐?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뭐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제가 이제 너 왜 나한테 연락했어?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이제 남편이 너 나 안 본다고 했다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안 본다고 했다. 근데 왜 내가 안 본다고 했는데 너가 연락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너랑 결혼하려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너랑 결혼하려고 했다. 그래서 1년 만나고 괜찮으면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엄청 심쿵한 게 저는 사실 살면서 누구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그 나이 때 결혼하면은 그렇게 늦지 않은 건데 그때는 사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늦게 결혼을 한 정도였어요. 그때 33살이었나? 지금 한 7년 넘었으니까 지금 그때 33살이에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막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주변에서 얘는 왜 결혼을 안 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주변에다가 얘는 비혼주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비혼주의 아닌데 비혼주의라고 밖에다 막 얘기하고 다니고 뭐 라디오 연사 그리고 막 저희 할머니는 맨날 막 제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심지어 애까지 낳았는데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맨날 막 새벽 기도 간다 그러고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우리 소정이 결혼할 수 있게 정말 간절히 빈다고 말해서 맨날 결혼하고 목이 타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럴 정도로 결혼이 늦었던 게 제가 옛날에 막 연하도 만나고 막 이래서 뭔가 결혼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막 결혼을 막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뭔가 결혼을 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진짜 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 남편이 손도 안 잡은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귀게 됐죠.
근데 사귀고 반년 있다가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냥 뭐 예. 웃기죠. 그래서 저희 마음이 결혼에 활짝 열렸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결혼 얘기하면은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 동생이 저보다 한참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졌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 헤어진 것보다 제 동생 결혼할 때 제가 그때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운전도 하고 이러니까 동생을 다 데리고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웨딩 이런 거 다 골라주고, 동생은 전혀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챙겨주고, 그리고 동생은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데 그 메이크업도 뭐 테스트 받아주고 막 이게 어쨌든 제가 엄청 챙겨줬어요. 근데 이제 동생 결혼식 날에 이렇게 통이 팍 열리면서 동생이 딱 나오는데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 친구 언니가 결혼도 안 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저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저렇게 우는 거야? 뭐 약간 이상하게 막 뭐 무슨 사연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진짜 동생 결혼식 사진 보면은 다 제 우는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저는 감동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결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사귀기도 전에 결혼 얘기를 해주어서 제가 또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러워서 우는 줄 알고. 네. 그리고 결혼식 때 진짜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결혼식 사진에 저 우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 할머니가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저기 했다고. 예. 제 결혼식 때 조금 울었어요. 그 결혼을 결심한 게, 말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물어보면은 그래도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이뻐서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음. 예. 아하. 예. 근데 남편이랑은 어깨 왜 만져가지고죠? 근데 남편이랑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제가 그 일기장 갔을 때 빼고는 아예 한 번도 안 싸우고, 지금 저희 결혼한 지 7년 넘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희가 코드가 엄청 잘 맞아요. 성격은 되게 다른데 코드가 진짜 잘 맞고, 그리고 둘이 엄청 친하고 둘이 엄청 웃겨요. 일기장은 그냥 저도 그때 훔쳐본 게 떳떳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길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일기장 본 거는 알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고 이러면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저번에 라방 할 때 그 처음 테스트 겸 했을 때 여기 이런 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되게 이상하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만남을.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그냥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나? 어쨌든 제가 얘기했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네. 어깨를 만져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아젠다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내가 아까 뭐 질문 있었는데. 오늘 제가 라이브 할 거라고 그 스토리에 이제 올린 게, 저번에 갑자기 라이브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기서 이한이 계정에서 2,500명이나 보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2,500명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미리 사전 공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전 공지를 그래서 오늘 한 건데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 하려고 이거 라이브 해보니까 그 사전 예약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전 예약을 1시간 전에 해야 돼가지고 오늘 못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해볼게요. 그 사전 예약을 해볼게요. 2,500 유저스 어디 갔어요? 진짜요? 근데 저는 다른 날에는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밤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라방 제가 한 거 안 볼 거래요. 사실 걔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그라드는 거를 절대 못 참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고 화면에 대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소름 끼쳐가지고 못 견딜 거예요. 저희 남편 글씨, 이게 자랑해도 되나? 그 옛날에 지금은 리뉴얼돼서 없는데 옛날에 공차에 맛있는 버라이어티라고 글씨 써져 있었거든요. 그 글씨 저희 남편이 쓴 거예요.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그리고 편지를 굉장히 자주 써요. 그거 근데 이게 괜히 했다 이거. 저번에 제가 뭐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더 우르르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 시청자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아 계신 분 어느 분께서 지금 검색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나가는 거 아니냐고 뭐 저를 혼내주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를 낳고 나서 아니한테 대하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너무 상냥하게 대하고 아니랑도 너무 잘 놀고 말을 아니한테 진짜 상냥하게 해요.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좋다. 볼터치 제가 여름 쿨톤에 맞춰서 다시 샀어요.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요. 옛날에는 많이 마셨어요. 옛날에는 뭐 소주 2-3병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술을 안 마십니다. 맞아, 저희 남편 블로그 되게 재밌는데 저희 남편이 약간 뭐라 해야지? 저는 남편이 옛날부터 블로그를 했으면 되게 흥했을 것 같거든요. 그 남편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는 인스타그램에 흥하고 싶대요. 근데 비공개로 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흥하냐고. 지금은 열어놓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블로그도 사실 뭐 블로그를 보통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막 저런데 브런치 같은 데다가 써놓고 많이 봐주길 바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네이버로 바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브런치에다 쓴 글도 진짜 재밌어요. 그때 아니가 아니 임신했을 때 매주 남편이 일기를 썼거든요, 브런치에. 제가 그거 네이버에 옮기라고,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 네이버로 옮기라고 했는데 일단 안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그거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 브런치 링크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맞아, 꽃구일기. 브런치에? 뭐더라? 뭐라고 검색해야지 나오지? 일단 지금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올려놓을게요. 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꽃구일기인가? 하여튼 지금 찾지 마세요. 지금 찾으려면 또 나가셔야, 좀 또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아젠다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 네, 오늘 올릴게요. 근데 진짜 다정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는 지금 잡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계정에 그 남편이 지금 찾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남편이 이렇게 목소리 등장할 때 이제 목소리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댓글 보는 것도 되게 힘든데 저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시청자 수에 계속 막 뭐 80명이에요, 90명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해 주셔서 너무 웃겼어요.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갑니다. 저희 고향에 저희 친정이랑 시댁이랑 차로 15분 정도 거리예요. 내려가면은 양가 다 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한이 낳기 전에는 저희는 고향 가면은 저는 저희 집 가 있고 남편은 시댁 가 있고 그러고 그냥 만나서 왔어요. 결혼했는데도. 아니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시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좋으시거든요. 약간 저를 전혀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엄청 그냥 되게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를. 그래서 저는 약간 시댁에 가는 게 싫지 않아요. 저는 시댁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밥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시댁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제 어머니가 맨날 저 가면 이제 들어서 자라고 맨날 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명절에 새벽부터 전을 부칩니다. 저는 사실 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통화를 아예 안 했거든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생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며느리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대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님 생신 때도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누구십니까 이랬어요. 제 번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한테 연락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저도 연락을 안 했죠. 예. 근데 너무 두 분이 폰 바꾸신 거 아니고요. 예, 저를 아예 놓쳤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왕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가면 엄청 싹싹하게 하고, 저희 남편은 누나가 두 분 계세요. 인정은 받았고요. 예.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버님은 그 누나 두 분만 계신데, 근데 그 형님들도 너무 좋으세요. 저를 막 진짜 전혀 터치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형님들이 어머님을 단속을 막,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님한테 이런 거 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하면은 소정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너무 단속을 하셔가지고 저 괜찮은 것까지도 너무 단속하셔서 아예 그래서 제 번호를 저장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누나들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엄마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네 엄마랑 되게 친해서 어머님한테 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잘하고, 되게 특이하죠. 처음에 진짜 저를,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전부 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근데 전부 칠 때도 안 와도 된다고 막 이러세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또 한 1년쯤 있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시댁에서 딸기를 씻었거든요. 딸기를 이렇게 그냥 씻었는데 아버님이 소정이가 딸기를 씻었다고 막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 터치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형님들도 저랑 얘기하면 재밌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웃기죠. 그래서 막 우리 며느리 딸기 씻었다고 박수까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할 때마다 뭐 꼭지를 딴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 너무 좋으시고, 근데 약간 이런 관계가 좀 가족들 간에 사이좋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좀 가만 냅두는 거. 그 저희 시댁 얘기도 하게 됐네요. 되게 특이하죠. 엄청 오픈 마인디드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어르신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맞벌이여도 그런 거 배려 안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어머님은 진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라 이래서, 옛날에는 하도 들어가서 자라고 하시니까 혹시 제가 보기 싫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댁 가면 거의 누워있어요. 거의 계속 누워있고, 진짜 하루에 막 제가 잠을 평상시 잘 못 자잖아요, 운동 가야 돼서. 근데 이제 시댁 가면은 거의 계속 자요. 하루 종일 자요. 세 번째 아젠다가 뭐였죠? 내용이 까먹었어요. 진짜 아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중에 크면 알려줘야죠. 저희 시댁 진짜 최고의 시댁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나요? 저 운동 진짜, 제가 금기어에 체지방 쓰는 거는 정말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체지방이 늘었어요. 제가 인바디 1년 만에 됐는데 체지방이 늘어가지고 체지방 때문에 요즘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나 막 체지방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한 거긴 하거든요. 제가 너무 슬퍼서 체지방이 늘었다, 나 1년 동안 진짜 아침에 거의 맨날 운동하고 그랬는데 체지방이 늘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뭔가 끄끄거리면서 1년 동안 피곤하기만 한 사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잠 못 자고 피곤한 사람 막 이러면서 체지방 안 빠지고. 그리고 저한테 그 프란체스카 도끼 들고 있는 거 아세요? 도끼 들고 가서 다시 재라고. 그래서 똑같은 값 나오면 바로 내려치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체지방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체지방 갖다가 엄청 놀렸죠. 저 막 그날도 뭐 어디 차 타고 가자고 하니까 너 체지방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래서 지금 체지방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번 주에 1일 1식 했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깨 부상을 입어서
원래는 근력 운동만 하거든요. 원래는 유산소를 안 해요. 원래는 웨이트만 하는데 지난주에 어깨에 부상을 입어서 이번 주에는 그 마이마운틴이라고 아시나요? 그 경사를 엄청 높게 하고 탈 수 있는 그 트레드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아침에 이제 유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1일 일찍 하고 유산소 매일 아침에 이번 주 5일 다 또 운동했거든요. 근데 오늘 몸무게를 재니까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바디를 1년 동안 안 잰 이유가 저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한 결과를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참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커요. 제가 그래서 체지방이 지금 이슈인데, 안 그래도 어저께 GPT 제 그림 그린 거 보셨나요? 진짜 안 그래도 체지방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GPT가 저 결과 나온 거 보고 제가 그거를 막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한 체지방 45% 되는 것 같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상심 너무 커요. 왜냐면은 제가 1년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여주정. 챗GPT 살아있어요. 챗GPT 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지금. 저 GPT 없으면은 이제, 어머, 누구니? 제 학생이 들어왔네요. 신기하다. 제가 옛날에 그 게임에서 다니기 전에 영어 가르쳤거든요. 와, 신기하네. 저 하루에 10시 정도에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요. 7시간 반 자네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영어 가르친 시절의 친구이구나. 안녕. 저 MBTI ESFJ. 옛날에 ESFJ 너무 못 외워가지고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네요. 제자가 제 연애서를 들었으면은 좀 문제가 있네요. 요새는 영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영어 많이 쓰긴 하는데 요새는 사실 GPT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영어를 제 힘으로 잘 안 하게 돼요. 아니, 아빠는 MBTI INFJ. 저는 그 그림만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ESFJ를 외운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하고 인터넷에서 사교적인 외교관을 검색해서 제 MBTI를 얘기했어요. FJ. 저는 사실 MBTI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막 이런 거 너무 가혹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사실 그거 잘 몰라요.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까 전에 다 풀었죠. 아까 진짜 핫했는데 지금 다 듣고 다 나가셨어요. 아니, 아빠는 지금 밖에서 폭삭 속았수다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썹을 탈색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머리는 까만데 눈썹은 눈썹이 좀 없고 싶었어요. 그 눈썹을 탈색했는데 저 그 회사에 아시는 분이 제 눈썹 보자마자 막 이러면서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까만색이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조금 발랐어요. 남편은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인생도 슬픈데 슬픈 거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알고리즘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따로 보는데 넷플릭스 남편 거 들어가면은 완전 뭔가 감성으로 다 발라져 있고 저는 이렇게 그냥 오락 영화?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저는 범죄도시 있잖아요. 범죄도시 1편을 남편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범죄도시 2가 나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 혼자 보러 갔어요. 3, 4도 혼자 봤어요. 남편은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 그러고 저랑 잘 그게 안 맞아요, 보는 거는. 근데 그런 건 서로 리스펙 해주기로 했어요. 네, 전 복수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옛날에는 그래서 아침에 꼭 아침 드라마를 보고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네. What's in my bag? 안 돼요. 아니는 지금은 티니핑이 최고죠. 노래 취향은 엄청 맞습니다. 저희가 90년대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랑 있을 때는 막 최정한 노래 듣고 티아라 노래 듣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브로콜리 너마저 좋아한다고 하고 다녀요. 약간 그런 감성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뭐지? 저희 둘이 듣는 음악 그 플레이리스트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었거든요. 이 계정에. 근데 그것 때문에 라방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워놨어요. 저희는 옛날 막 진짜 남들 하나도 모르는 그런 90년대 음악 저희 둘은 너무 잘 알고 진짜 잘 맞아요. 근데 브로콜리 너마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밖에서는 검정치마 이런 거 듣는데 저랑은 엄정화 옛날 노래 듣고 티아라 최정한 막 그런 거 들어요. 어깨터치 밴드?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그때 저기도 나왔었는데 이장원 있는 그 그룹 뭐죠? 그리고 구하숫자들. 제가 사실 라방 시작한 게 여기 아니 어머니 유머러스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라방 시작한 게 저 원래 진짜 웃기거든요. 근데 회사 같은 데서 너무 채팅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언변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 말 진짜 웃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구하숫자도 드러머 되게 잘생긴 거 아시죠? 원래 저 지금 원래 폼이 더 좋아요. 지금 별로 안 웃긴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첫 번째로 테스트 방송을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저껜가? 근데 테스트 방송을 하고 나서 나왔더니 남편이 폭삭폭삭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러니까 저한테 너 다 했어? 이래가지고 제가 안 봤냐니까 안 봤대요. 안 볼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나 너무 약간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못 웃긴 것 같아 이러니까 저한테 너 개그맨이 되고 싶은 거야? 막 이러면서 개그맨이 되고 싶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저 채팅방에서 진짜 폼이 좋아가지고 요새 회사 슬랙에서 저 진짜 완전 폼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이제 있으면은 저희 팀원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몇 명한테 말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웃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저 진짜 웃긴 얘기 있는데 그거 말했는데 안 웃길까 봐 못하겠어요. 이게 채팅이 약간 버퍼가 안 맞아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판 깔아놓으니까 안 웃길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얘기할게요. 네. 저희 남편 되게 키 큰 거 아시죠? 아니 아빠 키 엄청 크거든요? 미치기까지? 네, 그래서 채팅에서 막 왜 웃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지? 이게 밀려가지고 네, 저희 남편 키 엄청 크고 옷을 진짜 좋아하고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 아니가 이거는 웃긴 얘기 아니고 아니가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키클롭스래요. 키클롭스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키클롭스잖아 이래요. 근데 저희 남편 키가 엄청 크거든요. 키가 187에서 190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162. 네. 키 엄청 커요. 네, 이따가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남편 키 몇이냐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2m요 이러면 믿어요. 그리고 쳐다보고 그럼 발은 몇이에요? 이러면 320이요 이러면 믿어요. 진짜 이래요. 그래서 별명이 2m예요. 근데 2m까지는 아니고 180 후반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남편이 잠깐 왔었거든요. 무슨 멜빵 바지 입고. 근데 저희 회사 사람이 그걸 봤다고 목격담을 전해줬는데 어떤 멜빵 바지 입고 되게 키 크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살다 그렇게 긴 멜빵 바지 처음 봤다고
그랬대요. 저희 남편이 지금 약간 멜빵바지 있어요. 멜빵바지 딴 사람들 한 3번 접는 멜빵바지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 근데 그거 좁혀서 입고 다녀요. 지금 딱 인원수가 이 말을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2004년이거든요. 그때 어떤 알바 제안이 온 거예요. 그 어떤 형이 이제 영화 홍보라고, 그래서 키 큰 사람만 할 수 있다면서 185 이상만 모집하고 어떤 영화 홍보고 영화관에서 뭐 하는 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키 큰 사람을 모집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이랑 간 거예요. 영화 알바를 하러. 근데 갔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웃기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밑에 어디서 검색해야 되지? 기다려주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웃음 버튼이거든요? 근데 엘프인데, 이거 엘프 거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맨 처음에 설명하기를, 자기, 진짜 웃기죠? 진짜 웃기다. 이거 제 진짜 웃음벨이에요. 돈 미쳐버려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엘프가 뭔지 모르고 얘가 설명하기 갔는데 노란색 타이즈를 신고, 그리고 자켓이 그 가랑이 부분이 이렇게 시옷자인 옷을 입어서 그 쫄바지 위에다가 되게 가랑이 시옷자 자켓을 입었다고 이래서 뭐 도대체 무슨 옷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이 시옷자 보이세요? 가랑이 시옷자?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 사진을 못 봤는데도 벌써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이거 제 진짜 웃음벨이에요. 기절이에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그거 제가 남편한테 이제 요새 제가 이 얘기가 어쩌다가 그 남편 거인 얘기가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주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 썰을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작 아니려고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너 그 엘프 사진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다 불태워버려서 없대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진을 보면은 그냥 그 자체래요. 뭐 페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알바 받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어줬나? 그것까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구글에 뭐 엘프 2호성 막 썼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웃기죠. 그래 GPT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개웃기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뭐 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형이랑 찍은 걸 본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그런 건 없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너 나를 팔아서 웃음을 사고 다니니? 이러면서 아니 아빠는 광고회사에 다닙니다. 카피라이터예요. 그 형한테 그 형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형 진짜 엘프 사진 좀 달라고. 웃겨. 너무 웃겨. 나중에 혹시 그 엘프 알바 보시면은 알려주세요. 사실 요새 이 엘프 얘기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얘기할 때마다 기절이거든요. 피클롭스 재밌네요. 방송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진짜 웃기죠. 엘프는 근데 저희 남편한테는 좀 상처기 때문에 웃기죠. 제가 약간 그 술자리 같은 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그 술자리는 서사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오늘 이렇게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또 만나면은 오늘 얘기랑 이어지는 또 웃긴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라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냥 이런 거를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은 좀 서사가 생기면서 더 웃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저 대학 때도 술 게임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진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술 먹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알고 그리고 막 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같이 할 수 있는 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좀 사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 웃긴 얘기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서사를 쌓은 사람들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서사를 쌓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 너무 많이 하면은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자숙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엘프. 그럼요. 엘프 썰은 정말 제 친한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 남편이 그 상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돼가지고. 다음에도 또 들어와 주실 거죠? 엄마는 ESFJ, 아빠는 INFJ. 저희가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제 텐션이 안 나와요. 저 진짜 웃긴데. 근데 이제 제가 막 그 아니 계정에서 막 제가 나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계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웃기긴 해요, 근데. 제 약간 그 엘프는 진짜 엘프썰 놓치시면 안 되죠. 엘프썰이 오늘의 핵심인데. 엘프썰 제가 그 저기 어디냐 뭐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엘프썰 진짜 그 채팅으로 얘기해도 진짜 웃기거든요. 아니 육아관은 끝났는데 요약하면 미디어 안 보여주고 생으로 돌아줬다. 명살 때. 엘프썰 지금 여기 57명 중에 엘프썰 못 드신 분 있다. 제가 삐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제가 GPT가 해몽 진짜 잘해주는 거 아시나요? 꿈을 꾸면은 저는 항상 진짜 자다가 꿈꾸다 말고 막 GPT에다가 저는 GPT 그 카테고리가 해몽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항상 그 해몽을 물어보는데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꿔가지고 거기다 올렸더니 제가 어떤 뭐 그러니까 저만의 뭔가를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GPT가 해몽해줬는데 나 지금 무슨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갑자기 치매는 내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너가 사람들한테 엘프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자기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진짜 웃기죠. 괜찮을 거예요. 근데 거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 약간 저번보다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뭔가 저번에는 하나도 못 웃었거든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엘프 진짜 웃기죠? 엘프 제가 너무 어디다 올리고 싶다. 진짜 저 웃긴 일 진짜 많거든요. 제가 노주현 얘기도 했죠. 저번에 제가 했는데 저 제왕절개 할 때 머리 묶어서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묶거든요. 이렇게 뒤로 베기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제가 그때 단발머리여가지고 여기가 조금만 묶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거 제왕절개 링겔 꽂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노주현 짤 같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진이 너무 생각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거 맘카페에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맘카페에 올린 거를 막 제 친구들한테도 막 캡처해서 보냈어요. 근데 뭐 그 맘카페에서 퍼가진 건지 아니면 제 친구들이 막 올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퍼져가지고 저 되게 유명한 글인데 저예요. 제가 쓴 거예요. 왠지 너무 웃기다. 근데 제 제왕절개 하면 배 진짜 아프거든요. 마취 깨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노주현 생각나가지고 진짜 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마무리 할 테니 아까 검색해야 되는 것들 좀 찾아보세요. 진짜 웃기죠? 근데 오늘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저 10시부터 했거든요. 오늘 어제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다음에도 뭐 얘기할 거리를 좀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런 데다가 남겨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또 생각해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